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라입니다. 모두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변동성에 정신이 없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양자 주식들은 오히려 주요 지수들보다 잘 버텼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오늘은 왜 이런 하락장에도 이 양자 주식들이 잘 버티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살펴보고, 아이언큐 최신 뉴스와 동향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건 이제 제가 펜딩해서 매주 전달드리는 정보인데 조금 요약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한 주간 28% 올랐고 리게티 21%, 리게티가 디에이브가 한 15%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참고로 이 세 개 종목에 속한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2%가 안 올랐습니다. 즉 중소형주 상승폭 대비해서 양자 섹터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보면요. 지금 이 캔들 차트 이게 지금 나스닥이고 네, 이 빨간색이 러셀 지수입니다. 둘 다 퍼포먼스가 지금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된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인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0.4% 그리고 러셀 지수는 마이너스 4.4%인 것에 비해서 지금 D웨이브는 플러스 5, 리게티나 아이온큐는 플러스 12%로 훨씬 양자 주식들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양자 주식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양자 주식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셀 지수가 1% 떨어진다. 그러면 뭐 양자 주식들 5%, 10%씩 빠지는 게 흔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양자 주식들이 주요 지수들보다 훨씬 더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모습인데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변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아이온큐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리면 세계 양자의 날을 맞이해서 4월 14일에 아이온큐 신임 CEO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폐장벨을 울릴 예정입니다. 이 오프닝벨이나 클로징벨을 울리는 거는 그 날을 대표하는 기업 또는 상장한 기업들 이런 의미 있는 회사들이 울리는데 아이온큐가 이날 폐장벨을 울린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피터 제프맨 의장이 주도하는 아이온큐 임원진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아시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 가이너스 상단을 초과했고 스위스에도 아이온큐 포르트 엔터프라이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양자 컴퓨터 신규 제품이죠. 이게 지금 납품이 됐고 글로벌 신규 파트너십 체결 등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례인데 실제로 아이온큐 주요 성과를 요약한 거를 보면요.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엔시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뭐 의료기기 시뮬레이션 기존 대비 12% 향상시켰고 이게 지금은 뭐 적은 성과지만 아이온큐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양자 가속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양자 네트워킹 사업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이디 퀀티크나 큐비텍 같은 뛰어난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죠. 다른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아이온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커가고 있고 특허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늘어나서 93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게 돼서 이제는 뭐 대기업들과도 맞짱을 뜰 만한 덩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견기업 정도로 올라가 있죠. 그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과에 계약 수주를 하면서 공군연구소, 정보보안응용연구소, 메릴랜드 대학교 등 양자 컴퓨팅과 네트워킹 분야로 대규모 계약을 계속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매출도 작년 대비 2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회사는 상장 기업 중에 아이온큐가 유일하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정부가 양자수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고 스위스 퀀텀 바젤에 아이온큐 포르트 엔터프라이즈가 설치가 됐고 전 세계 대상 AWS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상용화가 개시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팅 확산이 되고 있고 오류 수정 기술도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양자 회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류 수정 코드의 기반이 되는 클리포드 게이트 군에 사용되는 이 부분 오류 수정 비용을 3대 1까지 줄였다. 기존에는 뭐 10개, 100개 들어가는 거를 이제 3개의 물리적 큐빗이면은 하나의 고품질 논리적 큐빗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공개를 하면서 지금 뭐 완벽하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거나 뭐 오류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걸로 향해 가는 초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온큐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온큐가 엔시스와 협력으로 의료기기 시뮬레이션 12%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D웨이브도 포드 오토상이라는 이제 포드의 유럽 최대 생산 기지인데 여기에 최적화를 양자 컴퓨터 이제 그들의 양자 언일로로 해서 스케줄링 시간을 30분에서 5분 미만으로 개선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퀀티뉴엄은 매듭이론
이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인 난제인데 이걸 양자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양자 기술의 구체적인 초기 응용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짠 하고 갑자기 엄청 큰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기술을 보면은 초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이게 올라가면서 대규모 사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관세 이슈,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장이 왔지만 이 가운데서도 양자 기업들이 주요 지수들보다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초기 응용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양자 주식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뭐 1월 달에 CES나 3월 달에 GTC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 수장들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 핵심 주자라는 거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킹 어마어마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양자 주식들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변곡점에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온큐가 공유한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총 복습하는 개념인데 아이온큐의 확장성이란 무엇인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것도 올라왔고 또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큐빅 카운트, 큐비트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뭐 충실도, 연결성, 연산 속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합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경제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자동 번역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onQ's scaling strategy was defined early on. That scaling strategy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in a trapped ion system, the trapped ions have a natural inherent high fidelity. It's one of the modalities that has the best overall fidelity right out of the box. And trapped ions are great first and foremost because they're ions. Ions are atoms, and all of the atoms are the same from nature. So that's very powerful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manufacturing variability, which means that we can build and engineer these systems with incredible precision and kind of staggering scale. And really getting into that stage of doing quantum computer engineering is very exciting. High fidelity long chain operation at some point reaches a limit, at which point you need to be able to break those chains into multiple cores. That's the second piece of our scaling strategy, being able to operate multiple cores of long chains at high fidelity to be able to drive overall increased circuit depth and overall performance. This is our reconfigurable multi-core quantum architecture. At some point, you reach a limit of what a single multi-core system can do, at which point you then move to multi-QPU. That's done through photonically interconnected systems. It's something that was demonstrated in the lab years ago. We're now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that technology. And so part of our scaling strategy is our photonically interconnected systems, or photonic interconnects. Photonic interconnects is based off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you can entangle an ion with a photon. In our Seattle facility, we're building systems to be able to do these demonstrations, be able to scale these technologies. Part of the work that we're doing in Seattle is associated with some of our Air Force contracts. Some of that networking work is building on and trying to deliver overall components of our photonically interconnected kind of technology roadmap for the Air Force. So in summary, the main feature of our architecture that enables scaling is flexible and complete connectivity within the core, the ability to chain these cores together and reconfigure them, and the capability of trapped ions to be interconnected photonically. And so overall, you have these three tiers of scaling: parcels or cores, out to modules, and out to interconnected modules. And in doing this, and doing this in a balanced way, we can have an incredibly flexible architecture for scaling towards larger and larger algorithms, and be agnostic to what the particular structure of those algorithms are.
because, we aren't on this journey alone. And as we start to build better and better hardware, it's our sincere hope that our customers are going to come up with applications that we haven't even thought of. So part of my role is to own our performance roadmap, own our scaling roadmap, and drive the technologies that go into all of our key performance measures. This includes fidelity. It includes qubit count. It includes working with the R&D team to think about how we're going to actually scale. Being able to just think about how we design our ion traps, having multiple generations. Our early ion traps have heritage back to some of the national labs, but we've been doing individual investment in ion trap design over the last 5 years and more. And all of that investment continues to pay off and then open up capabilities that are going to increase our scale, increase our performance, and basically at the end of the day, deliver new capabilities to customers. When IonQ thinks about improving performance for quantum computers, we're really trying to take a balanced approach. And the reason is simple. The reason is because we're interested in bringing the most value to customers as soon as possible. And so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balance a few key factors. So among those are qubit count, quality, as well as speed and connectivity. For qubit count, our architecture is all based around having qubits arranged in flexible packages such that we can move them around our architecture, photonically interconnect them when they're remote, in order to use kind of the most qubits, and that's pretty exciting. And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provide a scalable, high-performant solution that actually is delivering value. And we believe that we're on the path to do that with our roadmap. We have investments in increasing fidelity, driving long chains to be able to provide the right balance between all-to-all connectivity, being able to drive the gate depth that we want through fidelity that we were trying to shoot for in those long chains, being able to drive scaling and trap architectures going from single core to multi-core and from multi-core to multi-QPU. That scaling strategy has been proven out. We're actively doing the engineering to do that. That scaling strategy allows us to take a balance between qubit count through time, fidelity, maintain fidelity while we scale, and then be able to deliver time to solutions at a price point that is actually going to move the needle to commercial value. And that's our fundamental approach.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we're a trapped ion quantum computing company, because in trapped ions, it's possible to get to those levels of gate fidelities. Those levels of gate fidelities have been demonstrated in academic labs. So we know that there's not a fundamental physical reason, and hence the job is on us to go and engineer the systems in order to reach the performance that we know is possible. And so at IonQ, we've been on this journey for over half a decade. And we're continuing on this journey. We're moving from a physics and very heavily scientific organization into a product organization. That transition is all about being able to build something in a deterministic fashion for a customer, not do it once, not do it twice, but do it 10 times, 20 times, 50 times. And being able to make sure that every one of those systems is going to produce the same performance with the same reliability, with the same overall scalability that actually just delivers value. Our footprint is growing because we are growing as a company. IonQ has been expanding our overall global footprint. We are in 4 different locations right now. There's DC in College Park, there's Toronto, there's Basel, Switzerland, there's Seattle, Washington. Our Seattle site, for example, is driven by the need to drive and create the first fully dedicated quantum computing manufacturing facility. And so the overall site strategy evolves as we grow, as we increase and become more aggressive in our manufacturing timelines. Our DC site is a backbon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engineering. And so we have our systems that are doing our very first photonically interconnected systems, the first demonstrations of ion photon entanglement
were done in College Park. IonQ's overall site growth and our overall growth as a company is matching the growth that you see across the overall quantum economy. You have quantum economy springing up in Europe. Quantum Basel is an example of a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that we have that was founded on the premise that the innovation hub that the Quantum Basel team is trying to create associated with AI and quantum computing, IonQ is an anchor tenant in that quantum computing footprint. So this journey begins with that first step with Forte Enterprise, where we are enabling these types of classical loop with embedded quantum computing workflows. As we push forward to Tempo, we're going to be really raising the stakes in that we'll be allowing for mid-circuit measurements that can be actively fed back with branching logic into a running quantum workload. So one of the things that separates IonQ from others is the fact that we have been able to leverage the advances kind of at the early R&D phases to now be doing engineering on that and now transitioning all of that to manufacturing. Being able to have engineering processes that is driving the build and design of quantum computers for low rate production, to be able to put those in the hands of customers, you don't see that everywhere. IonQ is the only one who is thinking about manufacturing. Products like Forte Enterprise are literally in manufacturing hands, being built. We have systems being built in Basel. We have systems being built here in Seattle. Those systems are at the final stage of an overall product development life cycle. We have other systems that are kind of in the middle of the design activities. And then we have other systems that are in the very early formulation stages. And so IonQ is unique in our ability to be able to cover the entire product lifecycle with different product generations being worked on at any point in time. One of the fundamental things that we're trying to do is both pioneer and make history.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영상을 이제 잇따라서 봤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온큐는 가장 근본적인 충실도가 높은 이온 트랩을 쓴다. 그래서 뭐 초전도체나 이런 뭐 반도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원자를 쓰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없고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확장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코어가 하나짜리였는데 이거를 이제 멀티코어로 올리고 이 멀티코어, 싱글코어는 둘 다 하나의 칩에서 스윙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칩 여러 개를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간다. 지금 그거를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미 공군 계약을 대규모로 따서 이제 미 공군이 쓸 수 있는 이 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과 협력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성능은 단순히 뭐 어디서 주장하는 큐빅 숫자만 많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품질, 속도, 연결성이 다 중요한데 이것들이 다방면으로 중요한 이유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워싱턴 DC 이쪽에 이제 본사가 칼리지 파크라는 가까운 곳에 있죠. 토론토에 이제 인수한 기업인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토론토 지사가 있고 스위스 퀀텀 바젤 그리고 시애틀 공장까지 세계적으로 4개 사이트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ID 퀀티크 대주주가 되면서 한국에도 이제 입지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피로제품의 의장님이 한국, 일본에도 오시는 거고요. 일본에는 또 왜 가는지 궁금한데 어쨌거나 아시아 쪽으로도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물리학 과학 조직에서 이제는 제품 제조 조직으로 변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굉장히 큰 이 양자가 도입화되는 큰 흐름에 초입에 있다는 거. 또 그 흐름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D-Wave 컨티뉴엄 등 핵심 기업들이 구체적인 초기 성과 사례를 내면서 지금 하락장에서도 나스닥이나 러셀 지수보다 양자 기업들이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양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오늘 영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자 주식 주요 지수들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잘 버티는가 말씀을 드렸고 초기 성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매출을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매출도 성장하고 시가총액도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할 거다. 그 초입에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그 선도주자로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 오시거나 이제 뭐 팬딩에서 계속 여쭤보세요. 뭐 올해 말까지 50불, 100불 보시나요? 라고 하시면 물론 제가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50불, 100불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듯이 연초, 상반기에는 이제 정부 계약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약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정부 그 회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전년도에 쓰지 못했던 거 빠르게 쓰면서 이제 양자 기업들의 큰 계약들이 체결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9월 달부터인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졌죠.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또 작년 대비 올해 연매출 2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는 약한데 하반기는 강해질 거다.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중국 죽이기로 좁혀지고 있고 둘이 지금 때릴 만큼 때려서 벌써 협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이게 안정화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아이온큐도 큰 계약들 체결하면서 다시 50불, 100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투자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제가 공부한 것들 여러모로 공유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저희 팬딩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